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이어 전직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도 결국 구속됐습니다. 수감 직전 기자들에게 어떤 말을 남겼는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배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인정하십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정당한 변론의 활동 범위 안에서 충분히 변론했습니다.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5억 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 지금 수사 진행 중입니다.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출발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인이 구치소 접견실에서 수임료 문제로 자신의 변호사와 폭행 시비를 벌였다가 피소가 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죠. 그런데 정은호 대표가 건넨 수임료 액수와 또 최유정 변호사의 부장판사 경력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법조 비리가 실체를 드러내게 된 겁니다. 결국 사건 발생 48일 만에 2명의 정관 변호사가 구속됐고 정은호 대표도 다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검찰의 칼끝이 재계를 향했습니다. 정은호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롯데호텔 면세 사업부를 압수수색한 건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류지연 앵커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요. 조영남 씨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함께할 전문가 네 분 나와 계신데요.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원광대 러스쿨 교수시죠. 최단비 변호사,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네이처 리퍼블릭 요 문제와 관련해서 홍만표 변호사가 말이에요. 전 궁금한 게 제 기억으로는 그 최유정 변호사, 최 변호사도 영장 실질 심사 안 했죠. 안 출석 안 했죠. 홍만표 변호사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고 출석을 안 했어요. 법조인들은 원래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영장 실질 심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유리한 절차죠. 그래서 예. 보통은 받는 게 일반적이고요. 안 받을 때는 일반적인 사실 안 받을 때는 예. 그만큼 내가 뭐 영장을 받는 거에 대해서 다투지 않겠다. 그런 좀 나중에 정상 참자 굉장히 지금 속죄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보통 보여주는 건데요. 이번에 최유정 변호사나 아니면 홍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요. 지금 너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영장 구속은 되는 거죠, 홍만표 변호사 됐어요. 같은 경우에? 이미 됐죠. 구속, 혐의가 네, 뭐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네. 혐의가. 지금 현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그러니까 그건 좀 어려운 얘기 쓰지 마시고 쉽게 조세범 얘기한다면. 그게 뭐냐면 변호사가 수임을 하면 수임료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안 내고 안 이제 냈다. 세금 탈루죠. 예. 그게 이제 조세범처벌법. 하지만 롯데 측에 지금 수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범처벌법 위반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돈을 제대로 신고 안 한 거 아니면 전화 변론한 거 있죠. 예. 왜 변론을 하면은 이제 정확히 수임을 경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신고를 안 하고 변론하고 돈 받은 거 그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면세점 입점을 하려고 노비를 예. 벌인 정황 그리고 서울 메트로에 또 매장 임대 사업을 하려고 로비를 벌인 정황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누구죠? 정문호 정문호. 대표가 예? 홍만표 변호사한테 내가 롯데 거기에 좀 매장을 하나 갖고 싶은데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홍 변호사가 내가 거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죠? 우리 윤 대표님은 오랫동안 경제 쪽에 일을 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이 그걸 보고서 그쪽으로 수사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롯데 면세점 오늘 그 압수수색 들어간 거는 원래 그 계약을 레이처 리퍼블릭하고 다른 한모 씨 용역 회사랑 그것도 해서 브로커죠? 브로커한테 뭐 몇 퍼센트를 주기로 했는데 예. 이 갑자기 그 브로커가 빠지고 롯데 면세점에 들어와라. 예. 그 대신에 롯데 면세점 신영자 씨 신격호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예. 본처에 딱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렇죠. 신영자 씨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 요 롯데 면세점 들어가는 그 컨설팅 브로커가 한대요. 컨설팅 회사를. 그래서 거기랑 계약을 하라.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뭐 6억 5천인가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뭐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지금 걸린 상태입니다. 롯데 관련돼서는 홍만표 변호사하고는 관련 없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저 한모 씨하고 관련된 거고 예. 홍만표 변호사가 문제가 된 거는 서울 메트로 입점입니다. 아,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아는 지금-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예. 이런 걸로 예. 그러면 지금 검찰이 여기 압수수색한 것과 정운호 대표하고는 상관이 있는데 예. 홍만표 변호사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그러니까 신영자 씨가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데 장학재단. 예. 그래서 신영자 씨를 통해서 그 롯데 면세점에 저 입점을 하려고 정우가 노력을 했는데 예. 그 직전에 아까 말씀하신 한모라는 그 브로커가 있었어요. 예. 그 사람을 통해서 원래 그 롯데에 입점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바꾸더라는 거예요. 정우로 대표가. 아하. 너 한모 씨 너는 빠져라. 예. 빠져라. 내가 그 따로 그 저 노비를 해갖고 들어가겠다. 그게 뭐였냐면 신영자 씨의 아들 장모 씨를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한모 씨가 다른 혐의로 구속이 돼 있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검찰에다가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헷갈리죠. 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메트로 측에는 또 그거는 홍만표 변호사. 홍만표 변호사가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본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또 홍만표 변호사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조사해봐서 그게 사실이라면 예. 그거는 또 별도의 법률. 그러면 롯데 그거는 어쨌든 홍만표 변호사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는 관계없고. 정운호 대표하고 상관이 있으면 정운호 대표의 혐의가 또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되죠.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이 사람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구속돼 있죠. 구속돼 있고 이 사람은 또 어차피 지금 재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곧 풀려 나올 건데 예. 그게 뭐냐면 회사 돈 횡령입니다. 결국 140억인가 아. 회사 돈 횡령을 검찰에서 추가로 해가지고 추가 기소해서 또 구속을 한 거예요. 이 사람 풀어놓고 나면 수사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구속을 시키고 하는 건데요. 상당히 이게 꼬이고 막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변호사 손목 잘못 비틀었다가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일파만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사실 예. 이제 본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이 사건 점점 불거지는 것들을 통해 예. 서 드러나는 것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변호사들이 사는 법, 아하. 더하기 우리나라 재벌 일가가 사는 법. 예.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벌 일가들 같은 경우 이번 그 브로커 건에서 이제 드러나듯이 사돈의 팔촌들도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개입을 시키고 이권을 줘서 다 먹여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변호사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아시겠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로비는 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권 로비라든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로펌이 이걸 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변호사에게 모든 권한이 이권이 지금 이권 네. 채널이 다 어떻게 보면 좀 그 독과점돼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이번에 여실히 다 드러났다. 다만요. 예. 지금 이거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한 거는 어느 정도 했다고 혐의가 해서- 있으니까 했지만 예. 아직 이게 법이 혐의가 확정된 건 확정된 아니니까 것은 우리가 아니죠. 여기서 예. 간정직 구얘기해서는 그렇죠.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어서 수사 중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홍만표 변호사가 굉장히 열심히 일한 건 사실이에요. 네, 5년 동안에 16억 재산에서 몇백억으로 불렸으니까 글쎄요. 건도 많고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데 예. 문제는 제가 보니까 단순한 조세 포탈범만 하지 말고 현관을 밝히란 말이에요. 현관을 그렇죠. 통화 내역하고 금융 거래 그거를 제대로 좀 추적해가지고 그렇죠. 밝혀야지. 조세범 이거 해야 뭐 얼마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금- 제대로 현관을 잡아내야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 전관 예우는 결국 현관들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렸잖아요. 전관들은 이제 예. 은퇴하고 나가서 변호사하면서 어떻게든 아하.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겠어요? 예. 여러 가지 청탁들을 하겠죠. 그런데 예. 현관들이 사실은 이거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응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돈을 벌기까지 현관들이 결국 다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 사건들이 다 있잖아요. 현관들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싹 빼고 지금 근데 수사를 진행하는 거 이건 좀 이게 문제가 수사를 아닌가 안 생각이 한다고 들어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뭐 수사를 안 하거나 처벌을 안 하거나 팔이 안으로 굽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 현관들을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청탁을 했다는 걸 밝혀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홍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도 본인은 청탁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탁을 했을 때 밝혀야 되는 것은 전화통화 내역밖에 없거든요. 전화 목록밖에 없고 그 목록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화통화 녹취가 없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기존의 인간관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화를 한 것만으로 과연 그것이 청탁에 대한 근데 어떤 입증 그거는 자료가 좀 될 수 전 다른 있는가? 생각이 있는 게
아는 사람한테 전화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자기가 맡은 사건이나 혹은 맡았다는 의혹에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 있는 아는 사람에게 전화한다면 그건 범상치 않게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근데 상대방이 그러면 그 전화 통해서 거기 수없이 통화를 했다면 좀 더 의심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뭐 단건을 통화했다라고 하면 거절의 의사를 표할 수도 있던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는 하고 있지 수사를 아예 안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사회 자본,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근간이 사라진다는 사실,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잘 명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